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표의 김은수입니다. 2023학년도 대비 편입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힘든 시기에 이렇게 수험생으로서의 선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리스펙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입시 과정을 겪었지만은 초, 중, 고, 대학교 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선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가야 되는 선택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편입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순수한 by choice, 여러분의 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 지금 다니는 대학을 계속 다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일은 굉장히 여러 번 겪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학업에 있어서 내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가장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커리큘럼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커리큘럼은 기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어휘, 문법, 논리, 독해 네 가지 영역을 다 여러분하고 함께 해가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어학에 있어서 어휘만큼 총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문법도 몰라요, 논리도 몰라요, 독해도 안 돼요 라고 해도 만약에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어때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고 나오죠.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백신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문법의 이론이 아무리 완벽하고 그렇죠? 아무리 이해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시험장에서 있는 어휘가 하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자 독학으로 어휘를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여러분이 기초 단어부터 마지막 기출 또는 상당히 높은 상위권 대학의 고급 어휘들까지 함께 수업을 해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톤이라고 써 있는데 보카 토닉, 그래머 토닉, 그 다음에 생컴 토닉, 리딩 토닉 네 가지의 영역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카 토닉이 0, 1, 2, 3, 4. 그 다음에 문법도 그래머 토닉 0, 1, 2, 3, 4. 그렇죠? 그 다음에 생컴 토닉이 0, 1, 2, 3, 4. 여러분들이 이 과정, 이 레벨만 따라오신다고 그러면요. 충분히 어떤 상위권 대학을 보시든지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규 트랙과 탑 트랙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이 과정은 정규 트랙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의 플러스 알파,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제공해 드리는 수업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세 동에 나왔습니다.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오프라인 수강생하고 온라인 수강생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강생을 기초로 봤을 때는 이게 앞에 1, 2, 3, 4월 정도 되겠고 5, 6, 7, 8 되겠고요. 10, 11, 12 되겠죠. 그렇지만은 인강 수강생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맞게 어떻게 해서든지 당겨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가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이 나눠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토닉이라는 단어는 원래 제가 보카토닉, 그래머토닉, 생컴토닉, 리딩 토닉 썼을 때 이 토닉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영양제, 강장제 이런 뜻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양제하고 강장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토닉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는 그렇게 토닉이라는 영양제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전미어 토닉이 thinking about, 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마토닉, 그러면 한창 몸을 생각하는 이런 토닉이라는 의미가 전미어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영양제라는 의미로 아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상반기 커리큘럼. 상반기 커리큘럼은 그렇죠. 이론하고 기본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론하고 기본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휘의 보카토닉 0하고 보카토닉 1, 그렇죠? 보카토닉 0하고 보카토닉 1을 수업하시는데 이 수업은 대부분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 수업을 마치 1년 동안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학 공부에 있어서 어휘 암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휘 암기가 가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학에 있어서 어휘 암기가 가장 어려운 게 아니고 어학에 있어서 어휘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처음부터 어휘 공부를 시작하시고 시험, 요즘에 차창 시험 중이죠. 시험 보기 전날도 어휘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몰랐던 단어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입니다. 어휘는 항상 처음에 편입을 마음먹고 공부 시작하신 그날부터 마지막 시험장 보러 가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어휘책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하고 계속 함께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보카토닉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앞으로는 음악이나 유튜브 대신에 틈나는 대로 강의만 반복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게 어휘, 문법, 논리, 독해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한꺼번에 기초부터 실전까지 다 압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무한반복, 적어도 저는 4번에서 5번 정도를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봐도 충분히 어휘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초반부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휘를 암기하는 것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비과학적으로 무조건 막 깜지를 여러 번 써본다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단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단어가 형성되고 어떻게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활용되고 그 단어의 조탁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휘 학습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단어랑 관련된 배경 지식들도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건가 하면 문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문법은 양날의 검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반부의 문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철수가 영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은는 이가가 주격 조사고 영희 을르리 목적 교육 이거를 외우긴 하지만은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배우고 그 사다리 올라가고 나서 사다리 걷어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반부에 기본적인 문법 이론을 학습할 겁니다. 그라마토닉 그렇죠. 0하고 그라마토닉 1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중반 이론부터는 계속 문제풀이 과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문법 이론을 굉장히 마스터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법 이론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해설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론은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명사편부터 전사편까지 쭉 이론을 한 번에 쫙 꿰써서 백지에다 쓸 수 있어. 그 정도의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문법 문제를 풀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암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을 볼 겁니다. 플러스 알파 또 뭘 볼 건가 하면 문법은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독해의 기본이 되고 구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법을 이 상반기에 토닉 지오, 그라마토닉 지오하고 그라마토닉 1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처음 편입영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 논리 과목이 가장 무슨 과목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생컴토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우리 어학 과목에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보통 미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인 SAT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인 GRE에서 나오는 과목인데 얘는 막연하게 해석만 낸다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기초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논리 생컴토닉 0하고 생컴토닉 1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휘력만 늘려가시면 어떤 논리 문제도 쉽게 여러분들이 단서를 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논리하고 독해는 엄밀히 최근의 경향은 결합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논리는 독해처럼 길어지고 독해에서는 수없이 많은 블랭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논리하고 독해는 어느 순간에는 거의 한 영역처럼 공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 문제가 독해 해결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조금 머리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것도 다 말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되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답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해는 초반부에 뭘 할 건가 하면은 기본적인 구문과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 또는 글의 종류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해서 좀 구문 분석과 그 위주로 상반기에 가장 탄탄하게 이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닉 지오가 그죠. 모카토닉, 그라마토닉, 생컴토닉, 리딩 토닉 지오가 여러분의 기초 과정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토닉 1에서부터는 실제로 웬만한 대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직접 들어갑니다. 다만 고난도 문제는 아니고 이 토닉 지오의 그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연습하면서 실전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반기에 가면은 토닉 2, 토닉 3, 그래서 보카 토닉, 그래머 토닉, 생컴 토닉, 리딩 토닉, 이 네 가지 영역을 좀 더 문제풀이, 적어도 이 중반기까지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중위권 대학을 학습할 수 있게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다 나오면 약간 고급 어휘들, 그 다음에 그 이디엄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GRE 단어나 SAT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법은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중위권은요, 인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인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그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풀이를 연습할 거고, 논리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고급이에요. 고급이어서 조금 어려워져서 생컴 토닉 3 정도까지 갈 거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통 가장 까다롭다고 얘기하고 논란의 여지가 되는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딩 토닉 2하고 리딩 토닉 3에서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글의 종류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익혔으면은 실전에 가까워서 인서울권 대학들이 나오고 있는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활용 능력과 응용 능력을 테스트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재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 구성상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하반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이거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정규 트랙 탑10 나와 있지만요, 계속 상위권 대학 문제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1000문제 정도씩 여러분 풀면서 문제 푸는 머신이 돼야 됩니다. 문제 풀고 계속 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후반기에서도 계속 뭡니까? 기초를 다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있게 하반기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역시 보카 토닉, 그래머 토닉, 생컴 토닉, 리딩 토닉. 그 다음에 여기 탑 트랙이 있는 거는 기본 과정 플러스 알파의 과제가 적어도 매달 1000문제씩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달 1000문제씩 플러스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실전 테스트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실전 테스트 보고 곧바로 틀린 문제와 혼동됐던 문제를 같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연습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수업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서 따로 공부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최대한 수업에서 가장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러프하게만 얘기했는데, 한번 그러면 여러분 이 토닉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의 의문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어휘는 그냥 혼자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혼자 해보셨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공부는 즐겨야 됩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애를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즐기는 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목숨 걸고 공부하는 친구도 공부를 즐기는 애를 이길 수 없다고요. 어휘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고통스럽게 단어를 혼자 외우시지 않게 보카토닉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스토리하고 모든 단어의 형성 과정을 얘기해 드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고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매번 여러분이 수강하는 강의 횟수차로 데일리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매일 여러분이 수강하고 온 것을 수업 오시는 날 반드시 단어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시면 재시험도 옵니다. 그럼 인강학생들 어떻게 하냐고요? 인강학생들은요, 제가 올해는 밴드를 활용할지 아니면은 홈페이지 Q&A의 공지사항이나 학습 자료실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똑같이 데일리 테스트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일리 테스트를 가지고 시험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 같이 비교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성적편에서 인강 학생들도 같이 성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편입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시작해서 단어로 끝난다. 단어에 대한 그것만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딱 보카토닉 제로 강의 하나만 딱 들으셔도 여러분들은 단어를 저렇게 외우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구나. 자꾸 드세요. 음악 듣듯이.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게 끝납니다. 해마시기 암기법 아닙니다. 해마시기 암기법은요, 서랍 속에 티셔츠 숨겨놨어, 은밀하게 서랍 티셔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나중에 발음도 망가지고 나중에 연상이
오히려 더 운동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해마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학을 공부한 후에 영어를 공부한 후에 편입시험 끝나고 나면은 영어책 다 불살라버리고 그죠? 영어에 대해서 담쌀 거 아니시죠? 계속 공부를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정통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맥도 파악할 수 있게 그죠? 만들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보카토닉 강의는 꼭 그죠?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아까 제가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했었죠. 문법을 이론적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그죠? 끝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의 이론이 그렇게 방대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 이론을 방대하게 암기하고 복습하다 보면은 1년이 다 갈 수 있습니다. 딱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문법적인 어휘들을, 개념 어휘들을 익힐 겁니다. 간단하게 이론 전개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문법은 복습이다. 정답이죠. 왜 정답인가 하면요. 문법은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요.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문법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법 이론을 듣고 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문제의 유형을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죠? 중반기 이후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문법의 훈련이에요. 문법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만 풀어서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그렇죠? 물론 챕터별 문법이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챕터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종합형으로 어느 챕터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대부분 부정사 이론 듣고 부정사 문제 풀면 대부분 다 풀죠. 그래서 종합형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풀면서 문법들 이론이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문법 이론이 반복될 수 있게 하고 오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단권화 죄송합니다. 단권화를 하면요. 후반부에 문법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문법은 과감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틀렸던 문제면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번 훑어보고 하시면 돼요.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문법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꼭 틀렸던 문제만 마지막에 묶을 수 있게 단권화만 시킬 수 있으면 그 문제, 틀렸던 문제만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문법의 후반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논리라는 과목, 센컴토닉에 나오는 논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빈칸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독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통적으로 나오는 센텐스 컴플리션 문제는 로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만 알았다고 풀리지 않아요. A번 넣고 해석해보고 B번 넣고 해석해보고 C번 넣고 해석해보고 D번 넣고 해석해보고 다 말됩니다. 말되는 거 찾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적인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논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잘생긴 남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생긴 남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 문제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잘생긴 남자는 어떻습니까? 답은 논리적으로 도와줄 필요 없어요. 잘생긴 남자 어떻죠? 잘생겼죠. 또는 잘생긴 남자 어떻죠? 남자죠. 이 두 가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쓸 수 있죠. 잘생긴 남자 어때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마음에 드는데요.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탄한 논리력을 연습할 수 있게 깜짝 놀라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들도 아무리 까다로운 문제들도 그죠?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본편 강의만 들어도 논리에 대한 생각은 오리엔테이션만 들어도 논리, 센텐스 컴플리션, 센컴토닉 오리엔테이션만 수업을 들으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의심스럽다면요.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은요. 제가 오픈해 놨거든요. 논리 오리엔테이션 오프닝만 들어보세요. 그 오리엔테이션 강좌만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논리라는 과목이 내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탄탄한 논리 구조를 만들어드리는 게 센컴토닉 강의입니다. 항상 그 모든 편입 영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편입의 관건은 독해입니다. 왜? 독해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탑 7,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독해의 비중이 거의 그렇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얘기하는데 독해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나요? 물어보죠.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어느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독해는 지문을 다 안 읽고 푸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독해는 지문을 다 안 읽고 푸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지문을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 알고 계시냐면요. 문제에 있어서 독해 지문이 가지는 비중이 30, 문제가 가지는 비중이 30, 그 다음에 보기가 가지는 비중이 30이에요. 근데 지문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은 문제 유형과 보기의 분석이 그렇죠.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문과 문제와 보기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풀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독해를 다 안 읽고 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독해 지문을 첫 줄 읽었는데 어때요? 내가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 이거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물론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배경 지식을 최대한 넓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배경 지식을 넓혀서 모든 지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있긴 힘들죠.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풀이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풀이 테크닉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를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스킬 위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위해서 읽는 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읽는 글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읽는 글은 달라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내가 뭐 재밌는 내용 있나 하면서 뭡니까? 신문을 읽을 때 읽는 신문을 읽는 방법과 자기 직장 상사가 뭡니까? 신문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데 경제면에서 이런 내용 나왔는지 찾아가지고 와 라고 했을 때 읽는 신문을 읽는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상사가 경제면에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좀 알아가지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 뭡니까? 처음부터 다 꼼꼼히 읽으면서 뭡니까? 그 내용이 어딘지 찾으실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경제면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져와라고 얘기했다면 뭡니까? 그죠? 경제면 찾아서 부동산 관련 찾아서 그 부분을 읽고 그거에 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상사에게 답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답을 풀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풀이 테크닉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독해라는 것이 재밌구나. 문제풀이 과정이 재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 재미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력은 실력. 우리가 보통 농담도 학생들 얘기해요. 1,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 있으면 뭘 주실래? 그럼 학생들 항상 10,000원짜리요. 아니죠. 다 주셔야죠. 실력과 스킬 뭐가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최대한 실력을 높여도 여러분이 욕심에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스킬이 결합되어지면 여러분이 완전히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별로 제가 간단하게 그 영역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뭔데요? 라고 하면은 몇 가지만 그 간단하게 포인트 1 그죠? 정규 트랙이 기본적으로 저는 인서울입니다. 그리고 인서울권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적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뭡니까?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죠? 탑 트랙은 이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써놨지만은 남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나도 다 풀어야 돼요. 남들이 맞을 만한 문제는 나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인서울권 갈 수 있습니다. 누가 풀어도 맞을 수 있는 거는 나도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남들이 틀릴 만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권에서 정답률 30% 미만 문제들. 정답률 30% 미만 문제를 위주로 플러스 알파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학생도 있어요. 남들이 못 푸는 문제만 열심히 풀어야지 여러분. 그래놓고 남들이 맞는 문제 틀려버리면 정답률 70%짜리 문제 틀리고 정답률 30%짜리 맞히면 이 학생은 절대 못 가요. 영리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 트랙에서 완벽하게 해서 탑 트랙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그렇죠? 남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게 여러분한테 오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Plan, do, see. Plan, do, see.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고 실행하셔야 되죠.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라는 걸 시행합니다. 데일리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1베이스로 여러분한테 단어를 시험 볼 겁니다. 그죠? 후반부에 가서는 이게 뭡니까? 간단한 논리 문제나 독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반부에는 무조건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초반부에 단어 시험을. 그렇죠? 이 단어 시험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유기적으로 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카토닉 강의를 들으시죠? 그 들은 강좌에 따른 테스트를 볼 겁니다. 오프라인 학생들은 현장에서 종이, 페이퍼 베이스로 볼 겁니다. 그리고 인간 학생들은 그 강좌에 따라서 그렇죠? 온라인으로 어떤 담당, 제 카페나 아니면은 그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 만약에 인간 학생들인데 저도 같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 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죠? 같이 신청을 해주면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성적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단어를 익히는 법. 이게 수업하시면서 한 달 동안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돼서 당연히 그냥 음악 듣듯이 매일매일 수업 듣고 단어 풀고 매일매일 수업 듣고 단어 풀고 그렇죠? 그래서 보카토닉과 연계해서 계속 검토하는 과정, 피드백해서 리뷰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클리 테스트라는 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 절반, 그 다음에 그거에 응용된 문제 절반 정도에서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역시 오프라인 학생들은 현장에서
1시간, 6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볼 거지만은 인강 학생들은 이 문제를 업로드 시켜드리고 그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은 성적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 변하는 모습을 못 느끼면은 슬럼프에 빠져요. 보통 우리가 못으로 세멘트 못으로 벽을 빵빵빵 때렸는데 뭡니까? 그죠? 수십 번 때렸는데 흠집 하나 없어요. 그러면 힘이 나서 더 합니까? 아니죠.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지 더 열심히 때리죠. 여러분 내가 뭔가 변화되는 걸 느껴야지 여러분도 뭡니까?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 학생들도 자기 답안을 그죠?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위클리에 맞춰서 같이 성적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보는 먼슬리 테스트는 매월 보는 마지막 금요일날 보는 먼슬리 테스트는 범위 없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실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실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먼슬리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적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향상되어 있는지를 매달 평가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강 학생들도 이 먼슬리 테스트에서 궁금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하고 줌하고라든지 개인적으로 아니면 서면상이라도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스 클리닉, 플랜두스에서 이 검토하는 이 과정, 평가하는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도 좋은 성과를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탑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그 수업이나 추가적인 문제풀이를 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절대로 빼먹지 말고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작년에 있었던 과정들인데 계속 밴드로 소통을 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이런 거 잘 합니다. 어떤 거 하면 내가 모르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죠, 코멘트 해가지고 몇 번을 답으로 썼는데 몇 번이 뭐다. 그럼 제가요 이거 그죠 추가적으로 지면상 설명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 서면으로 글로 쓰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줌으로 녹화를 해서라도 그 해설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그죠, 계속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받으니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여러분들 빼먹지 마시고요. 특히 오프라인 학생들은 그죠, 지각이나 결석은 절대 안 됩니다. 지각이나 결석은 절대 안 돼요. 그게 한번 버릇이 되면은 꾸준히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평가하는가 그 평가한 자료를 맨날 데이터로 업데이트 시켜서 이 데일리 테스트는 이렇게 요 형태로 데일리 테스트는 여러분이 참가 여부하고 점수가 나가고 위클리하고 먼슬리는 여러분의 성적 형태로 여러분한테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습을 보시면서 따라오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말고도 추가적인 뭐 특강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한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는 다 생략하고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 문법, 논리, 독해에 대한 기본 과정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오실 때 어떠한 평가와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될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하고 많은 소통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지치지 않고 단거리 경기가 아닌 장거리 경기 마라톤에서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을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내년 이맘때 지금 강의를 보시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간이 지난 이맘때 또 다른 모습으로 저하고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평 1학원의 김은서였습니다.